5-1번 문제 봐봐. 어떤 세포를 시험관에 놓고 배양하면 그 중에 10%는 죽게 되고 그 나머지는 10개씩의 세포로 분열한다 그런 얘기지. 세포를 시험관에 놓고 배양을 하면 10%는 죽어서 없어져. 그 나머지는 10개씩의 세포로 분열된다 그런 얘기야. 10개씩의 세포로. 그러면 처음에 10개의 단세포 생물이 있는데 10개를 가지고 분열을 한다면 10번 배양한 후에 세포 개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점화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조건 점화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자, 처음에 10개가 출발했는데 10번 배양했을 때 몇 개가 되겠는가?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면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n번 배양 후 n번 배양 후에 세포수를 AN개라고 가정하자. n번 배양한 다음에 세포 개수를 AN개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이 포인트야. n번 배양 후에 세포 개수.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점화식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점화식이라는 거는 일반항과 이유탕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죠? 그러면 n번 배양 후에 세포 개수를 AN개라고 잡으면 AN 플러스 1은 뜻이 뭐예요? AN 플러스 1. 설명을 잘 들어. AN 플러스 1 뜻이 정의가 뭐예요? 이건 N 플러스 1의 배양 후의 세포 개수겠지. 이 규칙은 내가 부여했지만 점화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규칙은 내가 부여한 거야. N번 배양 후의 세포 개수를 AN개라고 잡으면 AN 플러스 1 그러면 이거는 N 플러스 1의 배양 후의 세포 개수야. 그러면 여기서 현재 N개에서 어떻게 된 거야? 한 번을 더 배양한 거지. 현재 N개에서 한 번을 더 배양했어. 한 번을 더. 그러면 AN 중에서 몇 퍼센트가 죽어서 없어져? 10%가 죽어서 없어지지. 그럼 남아있는 건 10분의 9가 돼야 한대. 10분의 9가 되겠지, 그죠? AN 중에 10%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남은 건 이거예요. 이게 각각이 몇 개가 된다고? 각각이 10개씩의 세포로 분열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 잘 봐봐, 내용. 현재 N번 배양했을 때 AN개가 돼 있는데 AN개에서 한 번을 더 배양하면 현재 AN개 중에서 한 번을 더 배양하면 이 중에 10%는 죽었으니까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남아있는 게 각각이 10배로 분열한다 그런 얘기지. 각각이 10배로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말해서 AN 플러스 1은 이거 전개해보면 9AN 돼야 한대. AN 플러스 1은 9AN. 이렇게 나오겠지? AN 플러스 1은 9AN. 그 다음에 자, A1. A1은 뭐라고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봐. A1. A1 뜻이 뭐야? 한 번 배양 후의 세포 개수지? A1은 한 번 배양 후의 세포 개수야. 한 번 배양 후. 현재 10개였던 게 한 번 배양하면 몇 개가 돼? 90개가 되겠지, 90개. 왜냐하면 현재 10개가 한 개가 죽지, 10%가 죽지. 그럼 9개가 남았지? 9개가 10개씩으로 분열한다 그랬지? 10개씩. 그러면 90개지, 90개. A1은 90이야.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면 이건 첫째 항이 90이고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지. 일반항 A에는 90 곱하기 9의 n-1. 이게 일반항이겠지? 일반항. 90 곱하기 9의 n-1. 그럼 10 곱하기 9의 n승 돼야 한대. 10 곱하기 9의 n승. 이렇게, 그죠? 그러면 따라서 10번 배양 후 A10을 구하면 되겠지, A10. 10 곱하기 9의 10승. 이게 최종답이겠지. 아주 중요한 문제지. 점화식을 세워서 푼다. 5-2번은 어떤 세포 집단의 분열 상태를 조사해보니 3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분열한다 그랬죠. 그죠? 3시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분열한다. 근데 3시간 지날 때마다 2개의 세포는 분열사하고
3시간 지날 때마다 2개는 분열사하고 나머지는 분열법으로 2배로 증가한다. 3시간에 한 번 분열하는데 3시간에 한 번 2개는 분열사하고 나머지는 2배로 증가한다 그렇게 돼 있지. 그죠? 그러면 처음에 10개의 단세포 생물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몇 개가 되겠는가?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무조건 저만식이야. 자,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면 몇 시간에 한 번 분열해? 3시간에? 그럼 이거를 뭐 n시간으로 그렇게 잡으면 애매하지. 3시간, 6시간, 9시간 그때마다 분열하는데 n시간으로 잡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n번 분열로 이렇게 잡는 게 적절하지. 세포수를 AN개라고 잡자. n번 분열 후의 세포 개수를 AN개. 요거를 점화식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n번 분열한 후에 세포 개수를 AN개라고 잡는다. 그러면 자,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나 보죠? AN 플러스 1. 현재 n개가 돼 있는데 현재 n번 분열했을 때 AN개가 돼 있어. 여기서 한 번을 더 분열하는 거지. 한 번을 더 분열하면 어떻게 된다고? 몇 개가 죽어? AN개 중에서 몇 개가 죽어? 2개는 죽어서 없어지지. 분열사하고 죽어서 없어지고. 그럼 남아있는 건 AN-2지. 그 나머지가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된다고. 이런 점화식이 생겨 안 생겨? 알겠지 이거? AN 플러스 1은 AN-2 곱하기 이런 점화식이 생길 거다.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AN 플러스 1은 2AN-4라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A1이 뭘까? 잘 구해봐. A1. A1이 뭘 것 같아? A1. A1은 그렇지. 잘했어. 처음에 10개였는데 이 중에 2개가 죽었으니까 8개가 남았지? 8개가 2배 되니까 16개야. 왜냐면 A1 뜻이 뭐야? 우리말로 얘기해봐. 한 번 분열 후 세포 개수지. 이걸 착각해서 10개라고 하면 안 되지? 10개는 초기 값이야. 초기 값. A1의 뜻은 한 번 분열 후에 세포 개수가 A1이잖아. 알겠지? 그치? 이건 얘네가 거의 첫째 양을 실수하기 쉬워. 첫째 양을. A1은 16개, 16개. A1은 16개.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점화식을 풀려면 이건 어떻게 풀었던 점화식이야? 알파가 딱 떠올라야지. 알파. 편법으로. 그치? 알파 했던 거. 알파. 알파가 얼마? 알파는 4. 양변에서 4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지.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어서 알파를 구해서 그거를 양변에서 빼는 거예요. 양변에서 얼마를 빼 그러면? 알파가 4니까. 양변에 4를 빼야지. 4를 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나오겠지. 우변은 2로 묶었을 때 AN 마이너스 4 이런 점화식을 만들 수 있지. 양변에서 4를 뺀다. 그러면 자, 요건 이제 그래서 내가 한 덩어리 자꾸 무조건 치환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치환하는 게 좋다는 게 시간 차이가 나거든. 얘를 BN으로 보면 얘는 BN 플러스 1 돼야 한대. 얘가 BN이면 얘가 BN 플러스 1이지. BN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BN이. 즉 BN은 즉 AN-4는 등비수열이지. AN-4는 얘가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면 첫째 항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가?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이 이거잖아. 자, AN-4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뭘까? 그렇지, 12.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6-4니까 12겠지, 그죠? 12 곱하기 2에 n-1승.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3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지. 3 곱하기 2 n 플러스 1승. 되겠지? 이렇게 만들면 3 곱하기 n 플러스 1승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일반항 A에는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 그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종 답은
여기서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잘 생각해봐. 일주일후 그랬지, 일주일후. 하루에 몇 번 분열해? 8번. 3시간에 한 번 분열하니까. 3시간에 한 번 분열하면 하루에 8번이지? 그러면 몇 항? 56항이지. 7, 8에 56 하니까 A 56이 바로 원하는 답이겠지? 3 곱하기 2에 57승 플러스 4가 최종 답이 될 거야. 어마어마하지? 응? 그래서 실제로 저기 세균 같은 거 있잖아. 뭐 메르스 같은 거 다 마찬가지고. 응? 세균이 번식하는 게 제일 빨리 박테리아가 번식할 때 제일 빨리 번식하는 건 무려 30분에 2배가 돼. 30분에 2배. 이거는 지금 3시간에 2배 되지. 3시간에 2배 되는데도 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봐봐 이거. 3시간에 2배가 되는 박테리아 같은 거는 그렇게 빨리 분열하는 게 아니야. 제일 빠른 건 30분에 2배가 돼. 근데 3시간에 2배가 되는데 10개, 처음에 10개밖에 없어. 10개.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진짜 상상을 해봐.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게. 어? 근데 병은 빨리 고칠수록 좋은 거야. 알겠죠, 뭔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야. 개수가. 식중독 다 식중독 균 다 마찬가지야. 어? 이런 식으로. 자,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탑을 쌓는데 1일은 첫날에 10m 높이를 쌓아. 탑을 1일에 10m 높이. 근데 2일에는 두 번째 날에는 1일 높이의 2분의 1. 3일에는 2일 높이의 3분의 1. 3일에는 3분의 1. 2일에는 2분의 1. 4일에는 4분의 1. 그 전날 높이의 4분의 1을 쌓는다 그런 얘기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탑을 올려 쌓는 거지. 그지? 계속 위로 이제 올려 쌓다 보면 탑의 높이가 100m 이상이 되는 것은 며칠 동안 쌓은 후부터인가? 며칠째부터 100m가 돌파되게 되냐 그런 얘기지. 탑을 엄청 높게 쌓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자, 이런 문장제는 무조건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 뭐를 AN이라고 잡을까? N일 쌓은 후에 높이를 AN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N일 동안 쌓은 후에 첫 번째 책상이 가장 중요해. 쌓은 후에 높이를 AN이라고 가정하자. N일 동안 쌓은 후에 높이를 AN 이거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탑이라는 건 이미 쌓여진 탑이 무너지는 게 아니지 절대로. 그러면 AN은 건드리지 말고 왜? AN은 이미 쌓여있는 탑이야. 탑을 무너뜨리고 쌓는 게 아니잖아. 누적해서 쌓는 거지. AN에 얼마만큼을 더 쌓는 거야? 잘 봐 문장을. AN 플러스 1 뜻이 뭐야? AN 플러스 1 뜻이 N 플러스 1을 쌓은 후에 높이지. 그러면 N을 쌓은 후에 높이가 이건데 여기서 하루를 더 쌓은 거지. 하루를 더 쌓은 거야. N 플러스 1을 쌓은 후에 높이. 그러면 N을 쌓은 후에 높이가 N을 쌓은 후에 높이는 AN이니까 이거에 얼마를 더 쌓아? 그래, N 플러스 1분의 1. 알겠지, 이제? 2일에는 2분의 1, 3일에는 3분의 1, 4일에는 4분의 1, N 플러스 1일에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AN 플러스 1은 이거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AN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이거.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AN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1은 얼마야? A1. A1은 얼마? A1이 얼마야? 첫날은 10m 쌓는다고 나와 있잖아. 1일에 10m 쌓는다.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화식은 어떤 유형이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두 번째 유형이지?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 돼야 한대. 그런 꼴이잖아. 점화식의 유형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꼴. 이렇게. 그러면 일반항 AN은 자, 저마식의 공식이 집어넣어봐. A1 곱하기 얼마라고? A1 곱하기 공식이 뭐야? 공식이 A1 곱하기 F1, F2에서 F의 N-1까지. 그죠? F1이 얼마? F1은 2분의 3. F2는 3분의 4. 4분의 5. 이렇게 쭉 곱해서. 그죠? 얼마까지? 마지막 나와야 될 게 뭐야? 분모 뭐? n분의 n 플러스 1까지. 왜냐면 fn-1까지 곱하는 거잖아. 공식이. 기억나지? fn-1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외우는 거야. 외워야 되고. 이렇게 쭉 지워지겠지? 그러면 an은 5n 플러스 1 돼야 한대. 이렇게 됐지, 그지? 이게 n일 쌓은 후의 높이야, 탑의 높이. 이게 얼마 이상이라고? 100 이상이라고 했지, 그지? 100 이상이다. 얘는 19 이상이겠지, 19 이상. 그래서 19인 이상을 쌓아야지 높이가 100m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 5-5번 설명을 잘 봐. 근데 계단 올라갈 때 한 걸음에 2단씩 건너뛰기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2단씩 8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단수가 8단이야. 한 걸음에 한 단을 갈 수도 있고 2단 건너뛸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8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자, 이걸 여러분들 직접 세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 복잡해서. 여기 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지? 예를 들어 한 단 가려면 한 걸음에 한 단 가는 수밖에 없지만 2단을 올라가려면 한 단씩 2번 가도 되고 한꺼번에 2단 가도 되겠지. 근데 이걸 8단까지 도저히 복잡해서 어떻게 할 거야? 도저히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저마식이 아주 위대한 거야. 저마식으로 세우면 딱 해결이 돼.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면, 자, n단 오르는 방법에서 이걸 an이라고 가정하자. n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an.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용상 몇 항 사이에 저마식이 필요하냐면 3항 사이에 저마식이 필요해. 3항 사이에 저마식. 자, 왜 그런가 봐보자. 여기가 n번째 계단이야.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단위고 n 플러스 2번째 단위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n-1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그러면 여기에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가정했는데 얘랑 이거 사이에도 관계식이 존재하지. 왜 그러냐면 한 걸음에 2단을 건너뛸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이 n단까지 와서 여기를 팔다 건너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도 관계식이 분명히 존재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 사이에도 관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개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해. 세 개 사이의 관계식. 지금 이해만 해도 아주 잘하는 거야.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저마식이 필요하냐면 3항 저마식이라고 하는데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준다. an 플러스 2. an 플러스 2 뜻이 뭐야? 언어적인 뜻이 n 플러스 2단을 오르는 방법이 수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에 발이 떨어지려면 마지막에 떨어지는 발걸음이 한 단짜리거나 2단짜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마지막 떨어지는 발걸음 기준으로 보면 한 단짜리거나 2단짜리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면에서 어디를 거쳤든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 떨어지는 발걸음이 한 단짜리가 되려면 일단은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지면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뭐가? 지면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가서 한 걸음에 한 단을 가거나 아니면 지면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지면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뭐야? an이지. 여기까지 가서 팔딱 건너뛰었다 그런 얘기야. 마지막에 떨어지는 발걸음이 한 단짜리거나
마지막에 떨어지는 발걸음이 2단짜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봐보자. 지금 AM 플러스 1 뜻은 일단 여기를 밟은 거야. 여기를 밟은 거야, 무조건. 여기까지 가서 지면에서 여기까지, 여기를 거쳤든 여기 거쳤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서는 AM 플러스 1 맞지? 여기까지 가서 한 걸음에 한 단을 갔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갔어. N단까지. N단까지 가서 건너뛰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려면 최종적으로 여기 도착하려면 마지막에 떨어지는 발걸음은 한 단짜리거나 2단짜리거나 둘 중에 한 개가 맞지? 둘 중에 한 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한 걸음에 한 단, 한 걸음에 2단.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건 어디에서 계산이 있나 확인해봐. N단까지 갔다가 한 단씩 2번 간 건 어디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N단까지 가서 한 단 이렇게 2번 올라간 건 어디에 계산돼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계산돼 있는 거예요. 일단 앞에 계산된 건 이걸 밟은 거지. 뒤에 계산된 건 이걸 밟지 않고 여기서 건너뛰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를 밟고 지나간 건 여기 계산돼 있는 거고. 이건 어디 계산돼 있을까? 이거는 만약에 N-1단까지 갔어. 여기서 팔딱 건너뛰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건 어디 있어? 앞에 있지, 앞에. 일단 여기를 밟았잖아. 여기를 밟은 거는 앞에 계산돼 있겠지. 자, 이 모양을 잘 봐. 수열에서 점화식에서 특별하게 이름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면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상식적인 용어야. 교과서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 원래 수열에 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인데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든 수열.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어. 특징이 뭘까? 앞에 있는 2개 더했을 때 뒤에 되는 거야. 앞에 거 2개 더했을 때 뒤에 거 되는 거. 이거는 참 실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피보나치 수열이요. 교과서에 소개된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그러면 구해보자. A1은 얼마나? A1. A1은 뭔 뜻이야? 한 단 오르는 방법이 되지. A1은 뭐? 한 가지, 한 가지. 1밖에 없지. A2는 2가지. 왜냐면 건너뛰거나 한 단씩 가거나, 그지? A1은 2가지. 여러분들 이 점화식은 식을 써가지고 풀 수는 없는 점화식이야. 식으로는 안 풀려, 이 점화식이. 그냥 직접 더해야 돼.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 직접 더한다. A3. 2개 더해봐. 2개 더하니까 앞에 거 2개 더한 게 뒤에 거지? 더하면 3. A4. 2 더하기 3은 5. A5는 3 더하기 5는 8. A6은 5 더하기 8, 13. A7은 21. A8 34. 34가지야, 34가지. 이렇게 거리가 딱 나오겠지? 알겠지? 어려운 문제지, 그지? 아주 아이디어스러운 문제야. 다음 규칙은, 다음 그림은 2가지 규칙에 의해서 이 원판이 옮겨지는 규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래 베트남 하노이에 그 탑이 있는데 그게 하노이 탑이라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걸 미리 설명을 해줄게. 고리가 이렇게 3개가 있어. 기둥이 3개가 있는데 이쪽 끝에 원판이 있어. 원판이 하노이 탑 니네 장난감 본 적도 있을 거야. 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큰 거 원판 위에 작은 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규칙이 원래 그거야. 큰 원판 위에 작은 원판이 올라가 있는 거야. 승천에 줄리잖아. 근데 이쪽에 있는 A막대에 있는 이 원판 전체를 한 번에 한 개씩 옮길 수가 있는데 C까지 전체를 옮겨주는 거야. C까지. 여기 있는 고리 전체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 옮길지. 응? 그 규칙이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봐봐. 여기 규칙이 뭐냐면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긴다. 그 다음에 큰 것을 작은 것 위에 놓을 수 없다. 큰 것, 고리가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 큰 고리 위에 작은 고리를 얹어야 돼. 이런 규칙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고리가 두 개가 있어. 큰 거 위에 작은 거 두 개가 있어. 이거를 전체를 다 이쪽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동의 횟수가 몇 번이 필요한가? 이동 횟수가. 원래 하노이 탑이라는 거는 1초에 한 번 옮긴다는 거예요. 1초에 한 번 옮기는데 전체가 다 옮겨지면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한 번 옮긴다고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2000 몇 년이더라? 그 시간 계산이 있어, 거기. 그런 전설이 있어, 전설이 원래. 그래서 이 명칭이 하노이 탑이라는 거야. 그러면 고리가 큰 고리 위에 작은 고리가 올라 있어. 여기까지 전체를 다 이쪽으로 빼는데 몇 번의 이동이 필요한가 한번 봐보죠. 그러면 여기 설명이 그거야. 작은 고리를 옆으로 빼놨지, 이렇게. 여기 큰 고리, 작은 고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고리를 옆으로 빼고 큰 고리 이렇게 돼 있는 상태. 한 번 이동했지. 한 번 이동했지. 그 다음번에는 큰 고리를 여기다 갖다 얹으면 되겠지. 두 번 이동. 큰 고리를 갖다 얹었지, 이렇게. 작은 고리는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 시도하면서 이거를 이거 위로 갖다 얹으면 되겠지. 그러면 세 번의 이동이 필요하지, 세 번. A 고리에 있는 거를 전체를 C 고리로 옮기는데 세 번의 이동이 필요해, 세 번의 이동. 알겠지? 그러면 이게 10개, 20개가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 10개를 옮길 때는 몇 번의 이동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 n개 원판을 옮기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최소 이동 횟수야. 최소 이동 횟수. 이걸 an이라고 했을 때 an이라는 것이 n개를 이동시키는 최소 횟수라고 하죠. 최소 횟수. 이렇게 했을 때 an 플러스 1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관계식을 구해보자 그런 얘기야. 관계식. 점화식을 만들자 그런 얘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아래쪽에는 가장 큰 고리가 있고 이렇게. 야, 여기 고리가 n개 쌓여 있어, n개. 고리가 an 플러스 1은 뭔 뜻이야? n 플러스 1개 옮기는 방법이지. 고리가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위쪽에 n개 고리가 있고 맨 밑에 n 플러스 1번째 고리가 있다고 쳐봐. 이 전체를 세 번째 기둥으로 다 옮기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봐. 여기 규칙대로 옮기면. 일단은 첫 단계, n개 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빼는 방법이 몇 가지야? 여기 n개, 여기 한 개. n개 전체를 옆으로 빼는 방법이 몇 가지야? 그 an이지, an. 한꺼번에 못 옮겨,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지.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n개를 이동하는 전체 횟수를 an이라고 했지. 그러면 n개 기둥을 옮길 때 옆으로 옮기나 일로 옮기나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개수가. 일로 옮겨도 an이고 일로 옮겨도 an일 거 아니야. 뭐 손으로 집어서 옮기는데 두 칸 옮기나 한 칸 옮기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 n개 전체를 옆으로 빼는데 필요한 횟수가 바로 an이야. an.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 밑에 있는 고리를 일로 갖다 얹어야 되겠지. 일로 갖다 얹는데 몇 번의 이동이 필요해 또? 한 번의 이동이 필요하지. 맨 밑에 있는 가장 큰 걸 여기다 옮겨놔야지. 알겠지, 그지?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다시 위에 갖다 얹으면 되겠지. 이걸 다시 위에 갖다 얹으면 다시 an의 이동이 필요하지. 이게 점화식이야, 점화식. 잘 봐봐, 이거. 위에 n개가 있고 맨 밑에 n 플러스 1번째 기둥이 있어. 고리가 있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n개를 옆으로 빼고 n개를 옆으로 빼는 방법의 수가 최소 이동 횟수가 an이야, an. n개를 옆으로 빼고 가장 큰 거를 밑에다가 갖다 털을 잡고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이걸 갖다 얹자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그런 발상으로 계산하는 거지. n개를 바로 옆으로 옮기는데 또 an가 필요해. 최소 이동 횟수가.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다. a1은 얼마일까? a1. 고리가 한 개밖에 없으면 한 번이면 되겠지. 고리가 한 개밖에 없으면. 이런 점화식이야. 알파 이용해서 푸는 점화식이겠지. 10개 고리를 이용했을 때 옮기려면, 또는 5개 고리 그러면. 근데 이거 또 한 가지, 너네 교과서의 점화식은
요 점화식이 정식으로 안 나와 있고 여기에서 5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를 내 보통. 교과서엔 이건 5번째 항을 구할 때는 1, 2, 3, 4 집어넣는 게 빠르겠지. 실제로 집어넣어서 풀었어.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알파 집어넣는 점화식을 식으로 안 풀어. 항이 크게 안 줘. 5항의 값을 구하지 이렇게밖에 안 줘. 그럼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서 구했어. 그렇게 하면 돼. 5항 정도 구할 때는. 대입하는 게 빠르겠죠. 5항 정도는. 근데 10개 이상 올라가고 하면 식으로 푸는 게 빠를 거고. 그래서 일단 그거 고려해서 점화식 풀면 되겠지. 그지? 고리가 만약에 10개 있다 그러면 A10 구하면 되겠지. A10. 그런 식으로. 하노이 탑이라는 건데 이게 변형된 구조도 있는데 일단 이걸 확실하게 알아둬.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고.